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결혼식에 있습니다. 신랑이 턱시도를 입고 제단에 서 있습니다. 신부가 복도를 걸어오는 동안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모두가 행복해합니다. 음악이 점점 커지고 당신은 생각합니다. 아, 이거 정말 아름답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18개월 후로 빨리 감아보면 당신은 같은 남자를 카페에서 마주칩니다. 그는 달라 보입니다. 지쳐 보입니다. 결혼 생활이 어떤지 물어보면 억지로 웃으며 말합니다. 네, 좋아요. 하지만 그의 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이 무엇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결혼에 서두릅니다. 그리고 저는 물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 장인장모, 또는 누가 설거지할 차례인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훨씬 더 깊은 것, 심리적인 것, 결혼뿐만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감각을 만들거나 깨뜨릴 수 있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남성들이 재단으로 서두를 때 저지르는 값비싼 실수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이것을 이해하면 수년간의 혼란, 원망, 후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해 봅시다. 왜 남성들은 애초에 결혼을 서두를까요? 표면적으로 답은 명백해 보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녀는 놀랍습니다. 당신의 친구들이 결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언제 정착할 거냐고 계속 묻습니다. 사회는 당신의 뇌에 새겨진 이 보이지 않는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고, 파트너를 찾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다. 체크, 체크, 체크. 맞죠?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워집니다. 심리학자들이 사회적 압력 해소의 의사결정을 연구할 때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반으로 중요한 인생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을 규범적 사회적 영향이라고 부르며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레스토랑에 있고 당신 테이블의 모든 사람이 생선을 주문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스테이크에 끌렸지만 갑자기 자신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저도 생선으로 할게요. 왜 그럴까요? 그 순간 그룹에 반대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 결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불편함을 1000배로 곱하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성들은 다음 논리적 단계처럼 보이기 때문에 결혼을 서두릅니다. 안전해 보입니다. 진짜 남자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000,000짜리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까? 당신의 여자친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어머니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깊은 핵심에서 진정으로 인생에서 원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값비싼 실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맹세합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내적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단계를 건너뛸 때 심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심리학자들이 정체성 폐쇄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완전히 탐구하지 않고 인생의 길에 헌신할 때입니다. 당신은 역할에 먼저 뛰어듭니다. 남편, 부양자, 아버지, 당신 자신의 가치, 당신 자신의 목표, 당신 자신의 목적의식을 진정으로 발견하기도 전에 말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론 집은 한동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멋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물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며 어느 날 당신은 깨어나서 생각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이 많은 남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은 20대 또는 30대 초반에 결혼을 서두르고 30대 후반이나 40대에 중년의 위기처럼 보이는 것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나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묻기 전에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는 허가를 스스로에게 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 관계 확대의 개념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진지하게 데이트를 시작하면 말하지 않은 모멘텀이 형성됩니다. 첫 데이트가 독점적이 됩니다. 독점적인 것이 동거가 됩니다. 동거가 약혼이 됩니다. 약혼이 결혼이 됩니다. 각 단계는 자연스럽고 심지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무언가가 자연스러운 진행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의 인생의 그 시점에서 올바른 진행인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기차에 탄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내리는 것이 너무 복잡해 보여서 어쨌든 머물렀습니까? 그것이 관계 확대가 느껴질 수 있는 방식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모멘텀이 너무 강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냥 계속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일단 결혼하면 판돈이 완전히 바뀝니다. 데이트할 때 끝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혼은 완전히 다른 수준의 어려움입니다.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당신은 단순히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함께 지은 삶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감정적 성숙대, 연대순 나이의 문제도 있습니다. 당신은 30세일 수 있지만 여전히 결혼할 감정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 준비는 당신이 몇 년을 살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잘 아는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지,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약 25세까지 완전히 발달하지 않습니다. 특히 장기 계획, 충동 조절 및 결과 이해를 담당하는 부분인 전두엽 피질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도 감정적 성숙은 인생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도전에 직면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안정적인 감각을 개발해야 합니다. 남성들이 이 기초도 없이 결혼을 서두를 때 그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완성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보완하고 지원하고 사랑할 수 있지만 오직 당신만이 개발할 수 있는 자기 지식의 공백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당신이 26세에 결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신은 사랑에 빠져 있고 모든 것이 훌륭합니다. 하지만 30세가 되면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독신 친구들을 보고 부러움을 느낍니다. 아마도 당신은 어떤 다른 길을 택할 수 있었을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파트너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관계 밖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탐구할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심리학자들이 폐쇄된 주체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길을 선택할 능력을 잃었다는 느낌. 그리고 그것은 파괴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원망하는 사람은 실제로 당신의 파트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그렇게 큰 헌신을 하기 전에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남성들이 결혼을 서두를 때 그들은 종종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의 장소에서 그렇게 합니다. 혼자 남겨질 두려움, 올바른 사람을 잃을 두려움,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킬 두려움,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두려움. 하지만 두려움에서 내린 결정은 거의 성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다른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할 때 당신은 실제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결혼과 같이 중요한 것에 대한 반응은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당신에게 남기고 싶은 관점의 변화가 있습니다. 결혼 전에 진정으로 자신을 알기 위해 시간을 갖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과 당신의 미래 파트너 모두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완전한, 자기 인식적인 그곳에 있기로 선택한 사람으로 관계에 나타날 때 당신은 최고의 버전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을 고치거나 완성시켜주기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삶을 함께 나눌 누군가를 찾고 있으며 그것은 관계를 위한 완전히 다른 기초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려고 한다면 준비 없이 베이스 캠프에 나타나서 최선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훈련하고 자신에 대해 배우고 한계, 강점, 압박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배울 것입니다. 올바른 장비, 올바른 마음가짐, 올바른 지원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결혼은 그 산과 같습니다. 아름답고 도전적이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진정으로 알지 못한 채 준비 없이 그것으로 서두른다면 당신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등반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결혼하라는 압력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의 파트너로부터든 당신의 가족으로부터든 당신의 친구들로부터든 또는 당신이 뒤처져 있다고 말하는 당신 머릿속에 짜증나는 목소리로부터든 잠시 멈추기를 바랍니다. 깊게 숨을 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향해 서두르고 있는가? 아니면 뒤처지는 두려움에서 도망치고 있는가? 왜냐하면 여기 아름다운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드는 것 외에는 당신의 인생을 위한 타임라인이 없습니다. 올바른 사람은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여전히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는 필요한 작업을 하는 동안 기다릴 의향이 없다면 그녀는 처음부터 올바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값비싼 실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실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전에 영혼을 향해 서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란, 원망, 후회의 년으로 측정되는 그 비용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자신을 알고 맹세합니다 라고 말하기로 결정할 때 말하세요. 진정한 선택, 진정한 준비, 진정한 사랑의 장소에서 그것을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파트너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그때 결혼은 실수가 되는 것을 멈추고 항상 되어야 했던 놀라운 모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비디오가 당신 자신의 선택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리고 댓글에서 저에게 말해주세요. 정말로 준비되기 전에 결혼하라는 압력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 대화해봅시다.